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AI 대학원 맡고 있는 김정원입니다. 예. 저희 광주학연 AI 대학원에서는 AI에 맞춰를 갖다가 대한 고급 인재 양성이라고 얘기하죠. 글로벌 수준의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대화를 하면서 저희 한국에서 AI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해 정부 지원의 인공지능 특화 대학원으로 지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현재 첫 학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초대 원장직을 맡으신 소감과 포부 부탁드립니다. 어, 초대 원장이라는 부분, 네, 그쵸. 네, 실제로 어떤 새로운 학생들을 만들고 새로운 주제를 시작한다는 건 항상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람을 키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 포부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교직에서 제법 이제 시간이 됐고요. 어떻게 되나요? 좀 따져봐야 되면 몇 년 됐네요. 예. 현재 돼서 학생들을 키우는 거에서 좀 알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네, 새로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새로 모아서 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이번에 인공지능 대학원을 준비하면서는 이 석사 과정은 없는 석박 통합 과정, 네, 네, 그다음에 박사 과정을 뽑는 학생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럼 기존에랑 좀 다르게 교육하고 연구, 그 플러스에서 창업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통합 과정을 만든 이유에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건데, 어, 교육하고 연구에서 하는 부분을 하는데 석사만 가지고는 그리고 나서 이제 차원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석사 과정만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 과정을 통해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은 교육도 좀 제대로 받고 좀 연구도 좀 해서 저희 하는데 논문 써야 되잖아요. 논문도 쓰고 그리고 나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가 충분히 접한 상태에서 한번 창업도 시도하는 이런 식의 학생들 한번 키워보죠. 기존하고 달라요. 창업이라는 거는 졸업하고 나서 한번 해봐라. 이게 기존 모델이었다면 저희는 네. 졸업하기 전에 해봐라. 이게 저희 모델. 그 부분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원장님께서는 IT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인공지능 현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한국의 인공지능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네, 네, 네. 녹록치 않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한 부분에서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탑10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것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ICT 부분에서는 그래도 통신 이런 부분에서 ICT 탑10에 들어가는 별 의심이 없는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탑10을 저희가 아직도 의심을 한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녹록지 않다는 표현이 맞고요. 그 근본적인 이슈가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분야고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급격하게 발전을 받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한 수의 인력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양성을 상쇄하려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 밀도라 그럴까요? 저는 이 밀도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어떤 분야를 갖다 키우고서 열심히 많이들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많이들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충분한 밀도가 생기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나라들은 훨씬 더 많은 인구에 그다음에 저희보다 조금 더 빨리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아시면 지금 인공지능 부분이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도 살짝 미리 빨리 준비했던 부분이 있고, 유럽도 열심히 하고, 말 그대로 중국도 진짜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경쟁 부분에서 한국이 탑10인 부분을 안정적으로 차지하면서 빨리 성장하는 게 필요한 이런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최근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과 같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좀 전에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를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 인공지능 양성에 대해서 사실 요즘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떤 인공지능 인력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AI 대학원은 그 인력 중에서 어떤 부분의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인력 피라미드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인력 피라미드라는 거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나 이런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아주 최상위급전이 뭐죠? 완전 리더급 인력에 대한 얘기를 여전히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뭐죠? 뭐 상위 1%가 전체를 챙긴다. 약간 그런 논리가 조금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스펙트럼이 또 달라집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시자면 인공지능은 AI 코어라는 부분에서 AI 핵심을 하는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동시에 AI 융합이라고 해서 AI 플러스 X, 그러니까 아니면 저희는 AI4X, 어떤 X를 위한 AI, 이건 결국은 융합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화를 하는 부분의 인공지능 인력하고 융합하는 인력을 하는 인력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당장은 뭐죠? AI 코어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인력은 이렇습니다. 코어 인력을 조금 더 한번 제가 정의를 해보면, AI 코어라는 거는 AI의 기본적인 부분은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워킹 안 하던 걸 뭐죠? 동작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직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실제로 보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람으로 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아장아장 걸 수는 있는데 마음대로 뭐죠? 이것저것 다양하게 걸으니까 몇 가지 참 하는 것들만 잘하는 상태라고 아직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것들이 점점 코어 역량이 높아져서 이거 잘하던 게 옆으로 가서 얘가 잘하던 거에서 금방 옆에 가서 금방 배우고 좀 더 제너럴하게 되는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코어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네. 또 마찬가지로 이걸 빨리 써먹는 사람들, 근데 써먹을 때 내가 AI 플러스 X라고 하는 부분에서 써먹는 것도 생각보다 만만하게 급한 것 같습니다. 급하다는 표현은 X라는 건 근데 그래서 어떤 도메인의 나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본성을 잘 보면 사실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뭐죠? 워킹하는 거는 데이터를 잔뜩 주면 요즘의 인공지능이 이렇습니다. 이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인공지능이 가장 여전히 대세인데 는 데이터를 두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만 열심히 다 꼼꼼하게 다 읽고 보고 살펴고 되새겨가지고 거기 숨어있는 거 찾아내는 인공지능의 스타일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 딥러닝 얘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아직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쪽에서 더 좋은 인공지능을 할 수 있고요. 물론 데이터가 줄어들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되고 계속 어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되지만 여전히 기본은 여전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하고 융합적인 부분 그리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어떤 기본적인 환경 인프라의 서포트를 받아야지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은 커리큘럼과 관련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인공지능 대학원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실증 중심의 산업 밀착형 교육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한 교육, 연구, 창업이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교육, 네, 연구, 창업에서 저희 쪽에 생각하는 부분에서 아까 저희가 핵심이라는 코어라고 하는 부분, 핵심 제가 만약에 융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광주과기원은 사실은 이 융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표현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AI4X거든요. X를 위한 AI인데 광주과기원의 어떤 배경을 보시면은 광주에 요즘 보면은 인공지능 먼저 산업휴가 직접 단지라는 부분이 그 저희가 금년도부터 한 5년 계획으로 한 4천억 규모로 국가가 투자해서 과학기술부 광주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산업융합 직접 단지라고 직접 단지인 거죠. 저희가 이제 영어로 볼 때 AI 클러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AI 직접 단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3대 특화 분야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에너지, 자동차라는 3대 특화 분야가 있고요. 이 특화 분야에서 먹히는 AI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모두 창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특화 분야랑 연결해서 그걸 제대로 채울 수 있는 인력을 기르겠다. 왜? 4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판을 만들고 인프라를 빌드하고 4천억이라는 돈에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이든 일단은 뭐죠? 어떤 땅을 해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을 홀세해야 되거든. 건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장비 많이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어떤 세계 도메인,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에 대한 장비들 도입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아까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도 짓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실제로 먼저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쪽에 해볼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에아대원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지금 금년부터 이제 준비가 돼서 빌드가 되고 있고요. 한 2년 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될 건데 그때쯤에는 저희 학생들이 이제 3학년이 됩니다. 한 1, 2학년 때는 어느 정도 공부하고 3학년 되면은 가서 인턴십도 하고 뭐 해외도 나가보면서 또 마찬가지로 저희 직접 단지로도 직접 진출해서 그걸 쓰는. 그래서 산업 밀착형이라는 표현을 좀 강하게 썼지만은 어떤 산업에 굉장히 현실적인 인공지능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학생. 그러니까 AI 플러스 X를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하나 더 드릴까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합니다.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보면 좋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자꾸 틀어보면은 그거에서 공부하고 튜닝을 해가지고 더 좋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산업적인 가치는 언제 나타나냐면은 실제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저는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네. 살아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 인공지능이 뭔가 가치를 줘야지만 실제 가치가 있는 거지. 저희가 어떤 샘플 데이터가 공부할 때 보면 원래는 텍스트북 하면 샘플 데이터를 공부하는 거죠. 샘플 데이터는 사실 사람들이 답을 알고 있죠. 네네. 답을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비교해서 답을 모르는 새로운 데이터에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짜 힘이거든요. 실력이 생기면 연습을 하고 나서 실전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전에 가깝게 교육을 받으면 실전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교육을 좀 해보겠다. 실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졸업했으면 좋겠다. 실전을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럼 나 창업도 해볼까? 이렇게 네.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그 인공지능 분야로 진출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그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어떤 사람, 아까 제가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 어떤 설계를 한다. 저희가 컴퓨터 분야나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아키텍트. 결국은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건지 다 알아서 최종적으로 뭔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대로 새로운 어떤 돌파하고 있는 새로운 건물 스타일을 그려내서 그 건물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게 어떤 특정 영역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브레이크 스루를 만듭니다. 그동안 여기 인식이 안 됐던 거를 이런 방식을 쓰면은 원시 인식이 잘 된다. 이 버트라고 하는 어떤 딥러닝에 베이스하는 스피치 음성 인식 방법론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겐이라고 하는 어떤 공부 방법론 이게 저희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만드는 사람만큼도 중요한 게 보면은 실제로는 어떤 살아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스타일을 갖다가 어떤 문제 도메인에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쓰면서 그걸 빨리 먼저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걸 수율 게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율이라는 게 반도체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큰 공장을 지어놨어요. 근데 수율이 안 올라가면 사실 생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의 입장에서도 융합이라는 걸 갖다가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메인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는 도메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어떤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가져다가 그게 맞춰서 정말 살아있는 어떤 인공지능이 되면서 수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요부터 도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있는 거예요.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하는데 선도적인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죠. 저희 뭐 아시잖아요. 패션 업계에서도 그 패션 네네. 리더를 글로벌하게 보면 10명이면 충분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 스타일을 갖다 잘 소화해 가지고 잘 써먹는, 그런데 써먹는 사람들은 자기 도메인에서 써먹는 거고요. 도메인에 써먹기 위해서는 도메인에선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막 다들 열심히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 네네. 걸음마 단계거든요. 도메인에 쓰고 있는데 도메인에서 요렇게 경험하고 이거는 됐어. 저거는 잘 안 돼. 저 스타일은 여기는 안 맞아. 이 데이터에는 안 맞아. 이 도메인에 안 맞아. 이런 그다음에 그리고 나름대로 먼저 새로운 자기가 특화된 검증된 데이터를 다시 쌓아놔야 되죠. 그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는데 AI 터보 X라고 하는 주제 아니면 X를 갖다가 AI를 가지고 X with AI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네네. X를 위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AI 도구를 써가지고 X를 갖다가 잘 X에 대한 인공지능을 가미한 X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많은 데이터 쌓아놓고 전문성 쌓아놓고 근데 사람들이 새로운 AI 기술이 나오면 그냥 가져다 쓰면 되거든요. 새로운 네네. 도구거든요. 요즘은 다 도구는 웬만하면 많이 오픈을 해요. 도구는 자체는 오픈합니다. 도구를 쓴 아웃풋은 오픈을 안 합니다. 도구를 쓴 네. 아웃풋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그다음 데이터도 사실은 오픈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아 데이터는 점점 뭐죠? 내가 참 좋은 데이터, 나쁜 데이터, 골라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되게 참고서가 있는데 공부하는 보면 뭐지? 엑기스를 잘 정리해 놓은 그 요약은 잘 공개 안 하잖아요. 참고서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나누지만은 그러니까 네. 결국은 말씀드리니까 도구는 새로운 도구가 점점점 나온다. 그렇지만은 롱텀의 경쟁력은 결국 뭐죠? 새로운 저희가 있는 어떤 자기가 뭐지 잘 골라놓은 데이터랑 이 어떤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그걸 빨리 적용해서 어느 도구가 이 데이터에 맞는지를 알고 쓸데없는 도구 시험 나지 말고 맞는 도구들을 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방향성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이 가지는 응용력, 동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약간 제 전망입니다. 네. 네. 미래 연구자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 센터는 연구자들에게 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라서 많은 신진 연구자분들도 반겨요. 원장님께서 인공지능 분야 자들에게 관련한 논문이라던가 서적 또는 사이트를 추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고 싶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제가 살아있는 걸 경제하는 입장이 돼서 뭐 이렇거든요. 도구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떤 논문이나 이런 쪽은 이제 새로운 어떤 방법론의 스타일을 배우거나 이런 거는 여기 이제 뭐죠? 이쪽 동네는 다 컨퍼런스 논문 그죠? 유명한 이 탑 AI 네. 컨퍼런스 논문을 참조해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지금 여전히 대세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은 다 아. 그쪽에서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데 새로운 도구들도 나오고 있어요. 도구라는 게 결국은 스타일은 나오지만 스타일은 스타일이지 여전히 내가 쓸 수 있는 도구까지는 아니거든요. 도구라는 거는 컴퓨팅 장비하고 아까 저 스토리지랑 연결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환경, 약간 클라우드랑 연결되고 저희 동네에서 많이 뭐죠 오토 ML, 자동화되는 머신러닝 도구가 점점 자동화돼서 연구자들은 뭐죠? 간단한 것들이 AI가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도 정리하는 이런 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듯한 거죠. 그러니까 도구가 어떤 스타일로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느끼는 부분. 그러면 좀 네네. 실용적인 저는 오픈 소스 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접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기에는 다양한 오픈 소스 도구들을 보고 이 도구들을 가지고 하는 사이트들을 많이 가서 보시면 좋겠다. 깃허브를 가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이트라는 게 네. 결국은 이 연구 논문만이 아니라 제가 손에 바를 수 있다면 결국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공개해 놨는데 그걸 가져다 제가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GitHub에 소스는 다 있다고 쓰라 그래요. 저 가져다 쓸 수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가서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의 미래 연구 방안이나 대외 협력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쵸. 지스트 인공지능 대학원 아직은 저희 막 이번 학기 첫 학기 시작하고 있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많이 힘듭니다. 이게 새로운 조직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애로사항이거든요. 네. 네네. 네, 저희 학생들도 바로 다 불러 모으기도 힘들고요. 그걸 네네. 자제하도록 돼 있어. 저희 학교 안에 나와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많고 해야 되는 일은 많은데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아직 차분차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아직 한 1-2년 정도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거에 맞는 환경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도구론을 많이 만들고 인프라를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저희가 네네. 국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거냐면 인공지능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한 사람이 되면 데이터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환경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더 빠른 형태를 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많은 더 많은 저장소를 원하고 그 환경을 빨리빨리 준비해서 대응해서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성숙해서 뭐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타이밍에는 무기를 지어줘야 되는데 충분한 양이 있는데 그죠? 예, 네네. 그 개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혹시 금일 진행된 인터뷰 중에서 혹시 덧붙이고 싶으셨던 내용 있으실까요? 대충 전체적인 AI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AI 분야라는 걸 갖다가 너무 한정돼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아직도 많은 뭐죠? 새로운 AI 분야에 대해서 이제 딥러닝 그다음에 뭐지? 이렇게 되는 거 저기는 뭐 이 사람이 뭐지? 비주얼한 AI 아직도 쏠림 현상이 한국에서 강합니다. 비주얼한 AI가 네. 강하고요. 요즘은 다시 서서히 뭐죠? 그 NLP니 뭐죠? 그 뭐죠?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 안에 의미를 뽑아내는 쪽에 얘기도 되고 있는데 AI라는 개념은 전 분야의 경쟁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걸 서포트하는 어떤 뭐죠? 플랫폼, 뭐 프레임워크,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AI를 좀 폭넓게 보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AI가 가지는 특성에서 제한된 영역의 컴포넌트 AI들은 좀 있으면 성숙합니다. 컴포넌트 성숙하는 AI라는 건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 AI를 가지고 쓰는 문제잖아요. 그게는 비주얼한 요소도 있을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어떤 텍스트 베이스 어떤 사람이 하는 대신하는 이 지능이 있을 거고 그거 말고도 요즘 많이 하는 자동화 요소 그러니까 로봇의 개념의 어떤 자동화 반복적인 걸 갖다 사람 대신 해주는 그런 단순한 AI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AI 쪽으로 하는 새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좁게 봐요. 그러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나오는 AI 분야임을 보고 그쪽으로만 너무 뛰어들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넓은 상태로 가시면 좋겠다.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인터뷰 통해서 지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장시간 동안 인터뷰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릭센터는 세미나나 연구 동향 등 다양한 채널로도 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기회에 원장님과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반가웠었고요. 네,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